세계 명작 소공녀 혹시 기억나요? 그 소공녀를 지은 작가 프란시스 호스즌 버넷이 60살 무렵에 쓴 작품 비밀의 화원 책 내용 들려드릴게요. 비밀의 화원은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메리가 비밀의 화원을 가꾸면서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예요. 책벌레 도서관에서 나온 것 읽어드릴게요. 책벌레 선생님의 아주 특별한 도서관 39페이지에 있어요. 내 마음의 화원은 어떤 모습일까? 비밀의 화원이라는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혹시 추리소설이 아닐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뭔가 비밀스런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아 호기심이 생겼나요? 이 소설은 만화와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질 정도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에요. 물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죠. 주인공은 메리라는 여자아이예요. 처음에 메리는 어떤 성격이었는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친 아이였죠. 메리는 부모님이 갑자기 죽고 홀로 세상에 남겨져요. 메리의 버릇없고 거친 행동은 홀로 남겨졌다는 데서 오는 부모님과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서 나온 행동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메리가 어느 날 비밀의 화원을 발견했어요. 그 화원은 1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잡초와 꽃들이 마구 뒤엉켜져 자라나고 있었죠. 메리가 처음 그 화원의 문을 열었을 때는 이른 봄이었는데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연두빛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메리는 잡초를 뽑으면서 비밀의 화원을 예쁘게 가꿔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죠. 비밀의 화원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메리가 한창 비밀의 화원을 가꿀 무렵 코린을 만났어요. 코린은 고모부의 아들, 그러니까 메리의 사촌동생인데 엄마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할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도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였죠. 코린은 실제로 집안 한쪽에 버림받은 것처럼 갇혀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린의 아버지, 그러니까 메리의 고모부 크레이븐 씨는 곱사등이인데다가 10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성질이 거칠고 괴팍해져서 코린과 마찬가지로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도 팽개친 채 늘 밖으로 돌며 여행만 다니고 있었죠. 메리가 부모님을 잃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것처럼 고모부 크레이븐 씨와 고모부 아들 코린도 각자의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메리는 비밀의 화원을 가꾸면서 변하기 시작했죠. 메리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어머니 같은 자연의 품이었어요. 메리와 코린은 자연 속에서 뛰놀며 차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흙을 만지고 씨를 뿌리며 가꾸는 동안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으로부터 웃음과 기쁨을 얻었어요. 또 가난하고 착하고 명랑한 디콘을 만나서 친구 사귀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죠. 상상해보세요. 새 아이가 화원에서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으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마치 천국의 화원처럼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여름을 지내는 동안 코리는 아픈 다리도 낫고 건강해졌어요. 가을이 왔을 때 메리의 고모부는 비밀의 화원에서 힘차게 걷는 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죠. 코린과 크레이븐 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껴안는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화원을 가꾸듯 마음을 예쁘게 가꾼 메리. 비밀의 화원을 우리들의 비밀스런 마음의 세계라고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메리가 열쇠를 찾아 스스로 화원의 문을 연 것은 굳게 닫혀있던 메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메리가 열심히 정원을 가꾼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가꾼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원을 메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화원을 메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잡초와 마른 잎들 사이에서 조그맣게 머리를 내밀고 있던 연두빛 새싹들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흔히 이른 봄에 언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새싹은 메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가 새싹을 키우고 가꾼 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겠죠. 겨울처럼 황량했던 메리의 마음은 봄에서 여름, 그리고 가을에 이르면서 화원의 꽃들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이제 메리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가 되었죠. 자기밖에 모르고 짜증만 내던 성격에서 사촌 동생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만큼 여유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마음의 화원을 아름답게 가꿔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꾸는 마음의 화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밭에는 어떤 씨앗들이 뿌려져 있을까? 어떤 나무와 풀, 꽃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말해요. 이런 가능성을 잘 키우고 가꾸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죠. 메리가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면서 화원을 가꾸었던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쓴 지은이는 누구일까요? 이 작품은 프랜시스 호즌스 버넷이 60살 무렵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서 알고 있는 소공녀, 소공자도 이 작가가 지은 거예요. 소공녀의 주인공 세라가 졸지에 고아가 되어 불행한 처지에 놓이지만 씩씩하게 잘 살아가듯이 비밀의 화원의 메리도 불행을 딛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란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비슷하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명랑하고 씩씩했던 세라와는 달리 메리는 버릇없고 짜증을 잘 내는 소녀였다가 나중에 성숙해진다는 점에서 달라요. 비밀의 화원은 지은이의 다른 작품과는 달리 화원이라는 매개를 통해 변화하고 성숙해지며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해지는 말로는 버넷이 자신의 집 정원에 누워있다가 문득 영감이 올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상상의 샘물이 마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희망이란 씨앗이 자라고 있는 마음의 밭을 잘 가꿔가길 선생님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소공녀, 소공자를 읽고 굉장히 감동 깊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새삼 떠오르네요.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